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경기 회복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환율 상승 부담과 함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매도세 보이면서 코스피가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코스닥은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코스피 0.6% 하락으로 3,285.34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23% 강보합권에서 1,047.36포인트로 또다시 연중 최고치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홈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도 좀 건강한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이 코로나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도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함께할 이무학 전문가님은 이러한 시장 정말 먹을 게 많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하루 만에 로지시스가 18% 급등하면서 최고가에서 또 매도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할까 고민이시라면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과 함께 장중에 갑작스럽게 던져주는 로지시스와 같은 리베로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얼른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전문가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현재 노란톡방의 인원이 800명 정도인데요. 오늘 노란톡방에서 1,000명이 돌파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특별히 엄선한 이 정가 12만 원 상당의 유료 자료집을 2021년 하반기 히든챔프 10선 자료집을 무료로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1,000명 돌파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가 12만 원 상당의 유료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히든챔프 10선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나갔었는데 상반기 수익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만 모아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집과 함께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굵게 만들 10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은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이 홍당무 생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10가부터 위너 11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무학 전문가님은 매주 저희와 월요일, 수요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오랜만에 또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저희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무학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월요일 날 제가 시간대를 옮겼는데 월요일 날 제 방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 이번 주는 금요일 또 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오늘 한번 출연하는 날이니까 오늘 종목도 갖고 왔고요. 또 여러 가지 시장 좀 어려우시죠. 요새 시장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장세에서 또 답변을 또 속 시원하게 제가 좀 드리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도 될까요? 네, 좀 애놀이 없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 또 1,000명 돌파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네. 굉장히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엄선한 그런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집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미리 좀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했더니 전문가님 절대 안 된다고 1,000명 돌파하면 주신다고 오늘 또 선포를 하셨거든요. 네, 아무도 안 줍니다. 네. 저는 또 줄만도 하신데. 네. 아까 핸드폰으로 살짝만 보여드렸는데 아쉬워요, 너무. 1,000분 돌파가 된다면 이게 저희가
홍당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이제 반년 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지 몰랐습니다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위해서 정말 중소형주들 시장을 이지압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참 종목을 1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제가 2021년도 올해를 주름 잡을 종목이면서 열선을 드렸거든요. 오. 근데 그때 종목을 지수 3,200포인트 드렸어요. 1월이 고점을 한번 확 찍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밀려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때 10선 종목들 여러분들 가만 살펴보시면 그 안에 대원 미디어도 있고 무조건 뭐 10선이라고 해서 뭐 대형주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대원 미디어 50% 급등했던 종목 500%요. 500%. 아, 500%였죠. 5배나 급등했죠. 네. 자. 와, 50%는 뭐 상승해도 안 낍니다. 네. 오늘 그러면 500%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또 가져와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1000명이 여러분들 돌파해야 합니다. 저희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도 꼭 받아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말씀을 주셨고 정말 저도 보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어제는 코스피가 오르더니 또 오늘은 또 어제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내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내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은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해외 증시부터 보면서 갑시다. 네, 위에서 아래로 네. 훑어볼게요. 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코스닥이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미국도 다우가 올라가다가 나스닥이 올라가다. 근데 중요한 점은 셋 중에 한 놈은 신고가를 가더라고요. 오, 어제는 또 이제 나스닥이 나스닥이 갔죠. 신고가를 갔고요. 또 오늘 모르죠. 나스닥이 안 갈 때 S&P가 갈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증시도 뭐 요 정도면 상해 지수가 왜 이렇게 안 가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왜 이렇게 상해 지수를 못 갈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게요. 코로나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의해서 중국이 지금 못 가는 건가요? 갈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맞고 있죠. 아, 갈- 일방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싸움을 미중 무역 분쟁을 한번 했다가 거의 뭐 중국이 완패를 했거든요. 네. 이제는 잘 안 덤벼요. 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중국이 말 그대로 정말 한번 싸워보려고 덤벼는 봤는데 해보니까 정말 이거 뭐 게임이 안 되거든요. 아직은 발톱을 숨길 때다가 생각을 했는지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을 바꿔서 미국이 정말 중국처럼 우리나라를 때렸다. 네. 수출 규제하고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때렸다. 우리는 벌써 나자빠졌죠. 중국이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해 지수가 못 간다라고 좀 보지 말고, 네. 미국 영향을 봤을 때는 야 중국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버티는구나. 네, 그 정도 생각하신다면 글로벌 증시는 뭐 유럽도, 뭐 중국도, 미국도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 좀 태평성대, 뭐 일단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해외 증시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국내 증시에 있을 겁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래 시장은 괜찮다고 치자. 근데 내 종목은 안 가죠, 그죠? 대형주가 1월처럼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소형주들이 확 순환매가 돌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뭔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땡길 만한 예를 들면 조선 주들이 한번 확 올라간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크리컬 관련주라고 해서 뭐 조선주들이 한번 확 올라가고 철강주들이 확 올라가고 해운주들이 확 올라가면서 뭔가 시장에 번짐 현상이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맛을 돋궈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죠. 조선주도 이제 한풀 꺾였고 철강주도 안 가고 그나마 좀 해운주들이 실적 나오면서 한 번씩 움직여주는 거 말고는 굉장히 좀 한산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자들은 야 미국 증시 신고가 갔네. 뭐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했네. 뭐 국내 증시가 뭐 축포를 쏘네 하는데 많이 종목이 내려가진 않는데 조바심. 장이 차라리 폭락을 하면 야 반등 때 올라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는데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조바심이거든요. 야 남들 다 가는데 내 거 안 가는구나. 지수 가는데 내 거 안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바심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시장 상승과는 무관하게 손실이 나는 구조가 오히려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형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잠깐 화면을 다시 좀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주들. 자, 코스피 봅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요? 와, 정말 뭐 실적 좋았죠. 1분기 네. 실적 엄청 좋았습니다. 네. 뭐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주가는 안 가요. 진짜 궁금했어요. 왜 삼성전자랑 LG전자랑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음. 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걸까? 오늘 많이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린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백약이 무효하다고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 가장 좋을 때 파는 거예요. 가장 나쁠 때 사서. 오. 그죠? 근데 그거를 안다라는 가정하기가 힘들겠지만 삼성전자 물론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실적의 궤도의 정상에 와 있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이 방향, 물론 삼성전자가 더 쳐주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실적이 나왔음에도 꿈쩍을 안 한다라는 거. 네. 이거는 일단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오. 네. 전문가님 일각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선 반영이 됐다 이미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 반영됐기보다는 1월부터 사실 8만 전자를 유지하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러한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삼성전자 전문가님도 선 반영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선반영의 개념은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선반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업황 우려감, TSMC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주가가 빠졌어야죠. 만약에 빠졌으면 1분기 실적을 보고 아유 괜찮구나 하면서 올라왔을 겁니다. 네. 근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주가가 이제 야 좋다며 하면서 주가가 안 갔을 뿐이지 빠진 건 아니에요. 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조바심. 조바심. 왜 안 가? 실적 좋은데 왜 안 가? 계속 이런 조바심이에요. 빠지진 않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나쁜 주식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게 시총 상위주들로는 지금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카카오 네이버 말고는 좀 어려운 구간에 좀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시장의 이 구간별로 설정해 드려서 시총 상위주들을 할 때가 있고 시총 탑10 밑에 이제 뭐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시클리컬 관련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둘 다 할 때가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요. 뭐 손실 여부를 떠나서 왜? 대안이 있거든요. 자,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이게 수급 자체가 틀려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 오늘도 양매도 쳤습니다. 네. 매수를 해도 외국인들이 이제 2천억 살까 말까, 3천억 살까 말까. 예전에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왔을 때 3월달 장세는 이런 장세면 대형주 해야 돼요. 하루에 막 이런 구간들 보이시죠? 외국인들 매수가 1천억, 3천억, 5천억 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당기는 이런 장세. 계속 지수도 빨간불이죠. 30포인트, 20포인트씩 뛰어 올라가죠. 네. 이런 장세는 대형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어때요? 외국인들 관심 없어요. 2천억밖에 안 삽니다. 2천억 사고 4천억 팔고 2천억 사고 3천억 팔고 그죠? 그렇다고 기관 투자자들이요? 없어요. 지금 개인만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연초에 그랬거든요. 1월 달에. 잠깐 보실까요? 자꾸 이제 좀 어지러우실 텐데.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또 다른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죠. 1월 달에 자 보세요. 개인만 4조, 2조 사면서 엄청 샀죠, 개인만. 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팍 내려갔죠. 그죠? 네. 지금도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들 기관 수급 없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매수를 확실히 매수의 힘은 약해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액티브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단단한 시세가 아니다. 예. 이게 저는 지수가 3,200, 3,300 올라가는 게 뭐예요? 모래성. 계속 부실 공사를 하는 느낌? 탑은 높아요. 3,300 올라간다 칩시다.
네. 근데 이게 뼈대가 외국인 기관 투자를 뼈대를 잡아주고 삼성전자가 굳건히 기둥 역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튼튼하게 건물을 짓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실공사.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느낌. 네. 언제든 그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증시가 하루에 다우가 한 300포인트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시장은 또 급락하는 흐름 와장창이죠. 네. 다우가 한번 재채기하면 아마 감기 걸려서 한 며칠 알아놓을걸요. 아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코스피는 좀 보시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 쪽이 굉장히 단단해요. 여기가 공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000포인트 올라가면 안 내려올 거라고. 네. 수급이 확실히 틀리죠. 그죠? 수급이 네. 틀리니까 기술적인 흐름도 보세요. 코스닥 쪽이 계속 양봉이에요. 개파락 출발해도 올라가고 갭상승 출발해도 올라가고 결국은 종가 기준에서는 시초가보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네, 1000포인트 돌파한 때부터 양봉이 계속 많죠. 그죠? 맞아요. 아직까지 5월 초에 이제 1000스닥 올라가면 안전하게 이제 1000점은 그렇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예언처럼 너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닥이. 지수 자체가 단풍 차트잖아요. 어. 지수 자체가 빨갛죠. 그죠? 코스피랑 네. 틀리죠. 지수 자체가 빨갛다. 그걸 누가 만들어요? 개인이 만듭니까? 지금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만드는 수급이 아니죠. 여기 누가 만들어요? 여기 반대로 외국인 기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시장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 그리고 제가 갖고 오는 종목들. 오늘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위너 11 종목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한 3종목 정도만 갖고 왔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종목들 시장을 지금 기관화 장세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가 왔고요. 지금 우리 노랑톡방에서 정말 수익 잔치거든요. 계속 종목들 뭐 제가 좋아하는 장세가 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수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 뭐 이번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언제든지 좀 무너질 수 있지만 코스닥은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탄탄한 종목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 히든 챔프 10선을 통해서도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러한 자료집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오 다인이 오늘 또 수익 축제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수익률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명이 돌파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엄선한 그런 10종목들, 하반기를 대비할 10종목들 또 가지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자료집이 사실 정가 1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오늘 1000명 이벤트로 저희 무료로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더 붉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얼른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른 소문 많이 내주시고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의 수익률 뜨끈뜨끈한 위너 11 종목은요. 매주 월요일 공개가 되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월요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장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전문가님 이러한 좀 어려운 시장에서 가장 사실 피해를 보는 분들은 주린이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팁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한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 주도 업종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오, 주도주가 있다고요? 네, 힌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현미가 간다해서 알아봤었던 2차 전지 관련해서 SK IDTT를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된다. 담아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때 이후로도 상승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자, 화면을 봅시다. 자,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간다 그랬죠. 삼성자이닉스가 앞차를 덤프 트럭처럼 앞을 막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못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기차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전기차는 앞차가 이상한 이유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주식시장만의 특징. 자, 삼성 SDI가 어때요?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양매수 들어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에서 4개가 있습니다. 삼성 SDI 아시다시피 LG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3개가 있죠. 전기차 네. 3대장 그죠? 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아유 이거 속썩이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LG화학 아이고 속썩이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종목은 속색일까요? 너무 고점에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그럴까요? 이 종목은 LG화학은 본업이 화학 업종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본업은 정유 업종이잖아요. 오. 정유 업종, 화학 업종이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자회사 계열사 때문에 2차 전지주로 불려줍니다. 2차 전지 프리미엄이 있죠. 네. 그래서 LG화학을 누가 화학주라 그래요? 2차 전지주라 그러죠. 네, 맞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도 얘네가 정유 정제마진으로만 수익이 났으면 얘도 이런 고밸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자회사가 분사한대요. 띄어낸대요. 오. 그러면 LG화학은 나는 다시 화학만 해야 되고 SK이노베이션은 나는 다시 정유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이제 디스카운트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주가가 좀 부침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고개 없는 삼성 SDI가 제일 잘 가죠. 얘는 떨어뜨릴 게 없거든요. LG화학과 그런 부분들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면. 그렇죠. 오. 얘는 이제 분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좀 강한 거고요. 그렇다라고는 LG화학이 과연 나쁜 것이냐, SK이노베이션은 그럼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분사를 했다 치면 분사한다고 얘네들이 성장성이 줄어듭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분가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한 집에 살다가 자식이 다 성인이 돼서 분가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호적이 정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분사만 할 뿐이지 기업 내용은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는 부침 현상이 있지만 2차 전지, 업황이 나빠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은 앞차가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죠? 분사 리스크로 잠깐 정차할 뿐이지 뒷차들은 빠져도 된다. 뒷길이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보시면 자, 네. 이 소부장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2차 전지들은 말씀 많이 드렸죠. 첨보. 오늘 우리 수익 실현 좀 오늘도 또 했거든요. 수익 났던 그런 종목이죠. 예. 오늘도 보세요. 외국인 확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 지분율이 확 증가하죠. 기관 애들 확 매수하죠. 어때요? 이런 종목이 외국인 기관 장세에서 정말 또 신고가 라인까지 주가가 급등해주면서 네. 우리한테 또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이 됐죠. 첨보 제가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죠? 맞아요. 첨보 2차 전지 꼭 보시라. 첨보가 2차 전지고 2차 전지가 첨보다. 네, 그래서 장우동체처럼.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해줬어요. 시가총액 이거 뭐 1,000억짜리 아닙니다. 시가총액 1조 9천억짜리 굉장히 좋은 급등을 해줘서 오늘 일단은 우리가 수익을 조금 주머니에 챙겨놨고 첨보가 뿐만이 아니라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 수익이 안 난다고요? 아니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주가가 외국인 매수 쭉 들어오면서 정말 이 종목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음극재, 양극재가 있으면 음극재가 있죠.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어떻습니까? 주가가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확 들어왔어요. 이것도 어느 순간 오늘 첨보처럼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뭐 살펴봤지만 분리막 SK IEE 테크놀로지 어때요?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관 외국인 어때요? 지금 장세에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외국인 기관이 끌어주는 장세잖아요. 네. 수급 받죠 아까.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해요? 왜 코스닥은 양복이 많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런가요? 종목은 네. 무슨 종목 하면 돼요? 네? 종목은 그러면 무슨 종목 하면 되죠? 2차 전지 종목 하면 되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는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을 하면 됩니다. 오. 그죠? 시장의 그러면 주인이죠. 네,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첨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SKI 테크놀로지 네.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방금 봤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우 종목 힘드네. 왜 힘들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는 종목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시장의 주인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장세에서는 테마주 하는 게 맞아요. 네. 제 테마주를 권하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의 주인이 아니다. 장은 안 가고 개인이 수급의 주인이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하는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을 끌어주는 수급 주체자들이 패를 보여줬잖아. 따라와. 내가 시장을 이끄는데 내가 사는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는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따라다니면 이 시장 코스닥 1000 장세에서는 아마 수익이 편안하게 또 이런 종목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예, 또 그렇다고 이런 종목이 뭐 하루 1, 2% 가요? 아니요. 보셨잖아요. 10%, 20%씩 가는 거. 이런 종목들 수익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이런 종목들 제가 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아요. 찾아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때 네. 말씀 주셨듯이 제가 카카오 한참 고공행진할 때 전문가님 카카오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좀 불기둥 나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여쭤봤을 때 이 수급은 전체적으로 개인의 수급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으면 빠져나와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카카오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다음날 바로 무너졌죠. 네. 그러니까 종목이 이슈로 막 올라갈 때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사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또 다른 얘기긴 하는데요. 네.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서 급등을 했죠, 그죠? 맞아요. 최근에 게임 네.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자, 요런 거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 같이 들어와 주잖아요, 이렇게 기관도 들어와 주고 주가가 급등할 때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면서 따라붙어 주면 오히려 괜찮아요.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같이 붙어주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차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외국인 보유 비중, 밑이 기관 빨간색이 매수입니다. 여기서 붙어주고 오늘도 샀습니다. 즉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설정 제가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만들어 보세요. 여기 외국인 보유 비중, 밑에 기관 쓸데없는 보조 지표 다 지우시고 요거 두 개를 넣는 순간 수급의 주체자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어때요? 확 여기서 밀렸죠. 외국인들 이렇게 확 내리고 기관 투자자들 역대급 매도로 팔았는데 주가만 올라가네. 위험하겠다. 어때요? 지금도 맘놓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 보유 지분이 확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틀 사고 이틀 팔고 하루 사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그러면 카카오는 아직도 수급이 돌지 않았다. 지금은 매수는 아니다. 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네.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중소형주를 보면 첨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SKI 테크놀로지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말고도 혹시 다른 쪽의 업종에서는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글쎄요, 뭐 바이오 종목들이 구간별로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시장이 뭐냐면 주인이 없어요. 네. 뭔가 구미를 확 땡길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환매라는 게 돌아야 되거든요. 시장이 네. 가려면 뭐 계속 올라가는 업종은 없지요. 하루 쉴 때 다른 업종이 쳐주고 다른 업종이 쉴 때 다른 업종이 쳐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밸런스, 사람을 몸으로 치면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꽉 막혀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올라오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느 때보다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배트는 짧게
예, 지금은 크게 치는 구간은 아니니까 배트는 짧게 주시면서 네. 특정 업종 섹터보다는 종목을 파고들면서 즉 네. 지금은 딱 보는 전투가 없어요. 뭐 네. 봉오동 전투, 뭐 어느 전투 이런 조선주 상승, 뭐 철강 상승 이런 전투는 없지만 국지전 양상으로 계속 각계 전투만 벌어지는 소금의 전투만 계속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오. 여기를 잘 뽑아 먹으면 또 아마 이 코스닥, 천스닥 장세에서는 수익이 아마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지금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잘만 하면 정말 많은 수익률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저희가 오늘 1,000명이 돌파한다면은 저희가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돌파할 시에는 정가 12만 원 유료로 판매하던 그런 자료집이 오늘 1,000명 돌파 시에는 무료로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히든챔프 10선 자료집인데요. 상반기 때도 히든챔프 10종목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수익률 뜨끈뜨끈했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받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료집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사실 바이오다인 네. 오늘 수익 너무 또 좋았는데 네. 궁금해요. 전문가님께서 원래 평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뭔가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 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나 IPO는 사면 안 된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바이오다인이 사실 코스닥 새내기잖아요. 네네네. 새내기기도 하고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을 사실 또 이렇게 수익을 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바이오다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수급이라 그랬죠. 자, 수급 볼까요? 자, 외국인 지분율 쑥 올라가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즉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대 하지 마시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은 제가 1000군과 100군을 나눠드렸죠. 바이오가 가장 크게 제가 천대시한 이유, 못 간다라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였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버블이 형성이 된 겁니다. 막 정말 바이오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100종목이 된다 치면 거의 막 7, 80개 종목들이 개나 소나 다 코로나 신약 만든다, 치료약 만든다, 뭐 만든다 하면서 주가가 다 폭등을 했어요. 네. 다 어때요? 키트 말고는 다 거의 다 뻥이에요. 신풍제약 보셨죠? 박살나는 거. 화한가 같죠. 신풍제약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한 달째 제가 공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결과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던 애들은 뭐예요? 코로나로 주가가 올랐던 애들. 작년에 버블이 형성됐었던 종목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죽어야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야 체질이 개선되는 것처럼 네.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면서 코로나로 그럼 반대 뭘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돼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바이오는 코로나로 올랐던 종목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반대는 뭘 하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로 코로나로 오르지 않았던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되나요? 그렇죠. 다들 나 코로나야 약 만들 거야 신약 만들 거야 실험할 거야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닐 때 나는 너네랑 안 놀아. 나는 코로나가 아니라 나는 내 갈 길을 열심히 갈 거야. 코로나로 시세가 형성이 안 됐었던 종목. 코로나를 모르는 종목. 나는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종목이야. 라고 마이웨이를 가던 종목들을 이제 코스닥 체질 개선 때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사실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버블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르지 않았던 바이오 종목들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다인 오늘 또 수익 실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많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바이오다인은 제가 오늘 세 종목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조금 팔긴 팔았는데 네. 더 갈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나고 기관 수급 보니까 네. 매수 좋고 일단은 이 바이오다인은 잠깐 화면 보시면 이제 다시 좀 시작하는 분위기죠, 그죠? 이제 다시 좀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이 종목 코로나가 아니라 암 조기 진단 기술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과
이제 조기 진단 액상세포 검사라고 해서 이 15년 독점 장기 계약을 이미 맺어 있어요. 뭐 지금 만들어요. 우리 뭐 만들 거예요. 얼마 후에 나올 거예요. 식약처에 신청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이 종목은 마일스톤 수취한 상황, 돈을 이미 받았고 15년 장기 계약이 돼 있단 말입니다. 즉 이 종목이 이제 블루윙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블루윙 검사가 그러니까 기존의 암 이 진단 검사 테스트 대비해서 기존 거는 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 거는 얘네가 만든 블루윙 기술로 치면 한 95%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고요. 시간당 검체 검사 속도도 한 3배 이상 빠릅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또 이게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 이제 검진센터 대학병원 그리고 글로벌 한 20개국에 지금 판매 중에 있거든요. 지금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개발이 된 거 갖다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미 마일스톤을 수취한 상황이다. 레벨이 틀리잖아요. 그죠? 있는 거 만들 겁니다. 언제 만들 건데요? 몰라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만든 제품 글루윙이라는 정말 이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다국적 빅파마들을 접촉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어때요? 올라갈 때 굉장히 핫했어요. 주가가 굉장히 핫했고 신규 상장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승 때 주가가 이제 밀리고 싼 고점 찍고 좀 밀려났는데 여기서 죽을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을 패턴은 아닌 것 같고 뭐 직전 고점까지 8만 원까지 갑시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한 번의 반등 자체의 가능성은 뭐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수익 낸 거 조금 먹고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욕심을 좀 내보시면서 상승 고점 제가 또 한번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다인 이미 조금 수익 실현했지만 아직까지 상승할 여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암 조기 진단 신기술로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들이 도출이 됐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바이오다인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얼마 목표 주가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배트는 일단 지금은 크게 잡으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한 번에 대신에 배트를 짧게 잡고 가는 대신에 한 번에 파는 게 아니죠. 분할 매도로 네. 50% 팔고 또 50% 팔고 50% 파는 식으로 네. 이 고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반 정도는 한 10% 정도 수익해서 반 팔았고요. 뭐 내일 20% 난다. 내일 10% 더 올라간다. 또 반 파는 거죠, 뭐. 30% 올라간다. 그럼 이제 다 팔고 나오는 거죠.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도를 분할 매도로 가는 거예요. 배트를 네. 짧게 치면서 즉 한 번에 장타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까지 갑시다가 아니라 안타로 10% 안타, 10% 안타 이렇게 1루타, 2루타, 3루타를 치면서 1점을 내는 이러한 좀 전략으로 지금 장세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바이오다인과 같은 종목들 또 전문가님께서 이벤트로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1000명 돌파 시에는 이러한 종목들 가득 들어있는 10선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 노란톡방 현재 인원이 10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얼른 100분이 얼른 지금 차버렸는데요. 나머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이벤트는 오늘 1000명 들어오시면은 2021년 하반기 히든 챔프 10선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가에 12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노란톡방 1000명 넘는다면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주셨던 히든 챔프 10종목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빵빵한 그런 종목들로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자료집 챙겨가시기 바라볼게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세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종목 너무 기대가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무협 만화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웹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판타지와 로맨스 쪽으로 이제 웹툰 쪽 만화 시장을 좀 확대시키고 있고요. 일단 뭐 만화 본업은 잘 되고 있고 일단 그것보다 자, 종목을 보시면 자, 여기 불기둥 보이시죠? 밑에 기관순 매수.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거밖에 안 갔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기관 수급이 창사 이래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오늘이. 오, 오늘이요? 네. 기관 투자들이 이제 작년 2020년에도 매수를 했지만 이렇게 산 적은 없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흐름들, 역대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창사 이래 신고가, 창사 이래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이 종목은 오늘 창사 이래 사상 최고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 블록딜이 아니고요. 장중에 제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그럼 기관이 왜 샀어요? 이거를 분석해 보는 거죠. 미스터블루를 보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가 보는 게 아니라 기관 매수가 왜 이렇게 산 거야? 이거 종목이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급을 보고 종목을 분석해서 매매를 시작하는 거죠. 이 종목을 보니까 이 에오스 레드라고요. 이제 얘네가 2019년도에 에오스 레드가 출시가 됐는데 대박이 났었어요. 이제 국내랑 대만이랑 순식간에 매출 2위까지 구글 스토어 매출 2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대박이 났었거든요. 주가도 이제 폭등을 했고 지금 구글 스토어 매출 1위로 올라오면서 오딘이 그죠? 주가가 네. 급등했던 게 카카오 게임즈였죠. 네. 네. 1위 했어요 하면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이 큰 놈이 폭등을 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파노 뭐 했다고 해서 펄어비스가 굉장히 펄어비스가 올랐죠. 주가가 폭등을 했기도 하고요. 이런 좀 기대감들 옆집에서 막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네. 게임주들이 너무 올라서 저도 게임주 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담아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미스티 블루인가요? 미스터 그렇죠. 블루? 미스터 네. 블루죠. 네, 그래서 이 에오스레드가 지금 우리 3분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온 지가 게임이 또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가 3분기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4일 날 사전 예약을 했어요. 얘네가 베트남, 인도, 태국 이제 이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사전 예약을 5월 4일 날 시작을 했는데 보름 만에 이 사전 예약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작년에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했을 때 100만 명을 돌파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거든요. 사전 예약자가 이렇게 폭증을 했다는 거, 급증을 100만 명이 뭐 보름 만에 돌파했다는 것은 이것도 여기서도 대박 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가 주가가 좀 많이 쉬었고요. 많이 쉬었고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서는 만약에 얘네들이 정말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나가는 초단타쟁이들이 아닌 이상 이 종목은 내일도 모레도 자기네들이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관이 샀던 거에 비해 주가가 오늘 잘 안 올라갔거든요. 그죠? 직전 고점인지 뭔지 뭐 아무튼 생각보다 못 올라갔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생겨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반드시 우리 이 종목 기관이 끌어주는 장세 한번 기관이 문 열어줬잖아요. 타시라고. 여러분들 냉큼 착석하셔서 기관 투자자들이 운전해가는 거 편안하게 경치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무학 전문가님 역시 표현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런 미스터블루 기관이 문 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차하셔서 수익을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앞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실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전문가님께서 3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종목은 저희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또 이런 세 종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오늘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돌파할 시에는 전문가님께서 엄선한 그런 정가의 12만 원 상당의 그런 자료집들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히든 챔프 10선이라는 그런 자료집인데요. 상반기에도 이 10선 종목을 주셨는데 굉장히 수익률 뜨끈뜨끈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수익률 빠방한 종목들 오늘 또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1000명 돌파해서 저희 모두 이러한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김효미가 간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시장에 대한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보고 전문가님께 의견 구하는 그런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움직인 시장들이었는데요. 특히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물류운송 관련주와 함께 택배 물량 급증이 예상이 되면서 포장지, 골판지 관련주들도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원격 관련주들, 온라인 교육주들 상승 흐름까지 좀 돋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잠잠했던 이러한 종목들 좀 다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반면에 여행과 호텔 관련해서 놀자주들이 오늘 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쉬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춤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눌린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또 담아도 되는 건지 저점 매수 기회인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이러한 좀 코로나 대유행 재확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네, 정말 방심하는 순간 또 이렇게 갑자기 급증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저도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참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관련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밖에 없는 또 직업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팩트만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가 대확산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죠? 뭐 기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깜짝 확진자 급증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코로나 시대를 이미 뭐 1년 반 정도 살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과연 주가들의 흐름을 보고 그 기업들이 과연 코로나 수혜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갈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골판지 종목들, 업체들, 택배 관련주들 그리고 뭐 비대면 관련해서 뭐 온라인 교육주들, 비대면 뭐 화상 영상 뭐 강의 종목들 그러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자 차트만 보지 마시고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작년 한 1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수혜주라고 불렸던 그 수많은 종목, 그 수많은 테마 중에서 과연 실적이 좋아진 애들이 누구였느냐? 키트주밖에 없어요. 키트주도 점차 이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죠. 키트도 이제 정말 레드오션이 시장이 되었고 키트도 정말 많이 만들고 네. 이제 정말 뭐 주가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 숱한 바이오 테마라는 또 코로나 수혜 테마라는 깃발 아래 여러 가지 정말 이 테마군들이 응집돼 있지만 지금 1년 동안 실적을 놓고 보니 좋아진 애는 아무도 없더라. 결국은 다 허상이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증을 하니까 주가가 움직이니까 또 아이고 이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하시겠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또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급락 다시 할 거거든요. 거기서 또 허망함. 내가 또 뭐에 씌였나? 봤잖아요.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주가만 또 다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지금 그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접종자가 2차 접종자가 인구 대비 2차 접종자까지 맞춘 사람이 10%가 넘어가고 네. 접종자 수는 이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확진자 증가가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지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마지막 엑시트 기회, 마지막 매도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물린다, 저는 앞으로는 확진자가 이렇게 또 유행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어도 이런 급등은 또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때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그래? 너 오늘 상한가 갔어? 그러면 너 1년 동안 그러면 지난번에 돈 벌었었어? 그러면 꽝이지요. 그죠? 허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가에 현혹되지 말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 종목이 있다면 실적을 한번 열어보시고 실적이 정말 코로나 수혜로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한 단계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 이번 코로나 때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 수혜주 관련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사실상 허상이기 때문에 좀 물렸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노란독방 1000명 돌파 시에는 생생정보 인후학 전문가님 엄선한 정가 12만 원 상당의 유료 자료집을 오늘 무료로 또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1000명 돌파 시에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1000명 저희 함께 이런 자료집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